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만은 지금 유정엽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대만은 지금 7월 15일부터 18일 뉴스 간단하게 추려봅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수그러들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방역경보 3단계가 풀릴 조짐이 약간 보이네요. 사랑은 변합니까? 120만 대만인 백신 예약 신청 시스템에 희망 백신 변경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슬로바키아, 대만에 1만 회분 백신 기증을 발표했다는 거 전해드리고요. 끝으로 마스크 벗고 마신 24만 원짜리 물이 촬영으로 인해 120만 원으로 변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그간 별일 없으셨나요?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대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대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요즘 참, 사그러들고 있는 조짐이 보입니다. 아니, 완전히 사그러든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7월 17일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18일부터 보겠습니다. 7월 18일 신규 확진자 18명이 나왔는데요. 자, 그 중에서 대만 내 사례가 15명입니다. 그 중에서 신베이시가 7명, 타이페이시 5명, 그 다음 타오현시가 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꽤 많이 줄었죠. 자, 얼마 전만 해도 뭐 몇백 명, 세 자리, 두 자리가 안 보여 막 이랬던 기억이 있었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17일자가, 자, 대만 내 사례가요, 한 자리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17일자 본토 그 대만 내 지역 감염 사례가 8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거기서 8명 중에 5명이 신베이시였습니다. 놀랍게도 타이페이시가 1명을 이날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생복리부장, 천수중 위생복리부장 장관이죠. 자, 천 부장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꺾인 양상을 보였다면서요. 7월 26일 이후 방역경보 단계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다음 주, 즉 18일부터 방역경보 조정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사실상 회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6일 이후에는 방역경보 3단계가 이제 해제가 된다, 낮아진다, 2단계가 된다라는 어떤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글쎄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찌됐든 좀 재미난 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8일날 전 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방역경보 3단계 해제 관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확진자 수가 0이 돼야 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부정을 했습니다. 0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대신 이 관건, 즉 키워드를 어디다가 중점을 두느냐라고 봤더니 예. 자, 전염병 통제, 자칫 통제할 수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적절한 전염병 통제와 의료 역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솔직히 얘기해보면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백신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백신 접종 여부라든가, 그 다음에 의료 시스템, 지금 백신의 그 공수 여부들 있죠. 지금 들어오는 물량 여부들에 따라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중점을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곳에서는 그 경보 해제 자체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단 한 건이라도 확진자, 그 감염자가 있다면은, 코로나 감염자가 있다면은, 이건 분명히 퍼질 거야. 이것이 경증, 이건 중증, 이건 무증상, 이건 간에. 자, 그럼 계속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자, 하지만 대만 내에서 지금 당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은 대만 그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도 그 증상이 낮거나 전파력이 낮아진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좀 가속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사례 15명에 대해서 전염병 소리사를 안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면은요, 백신 접종률이 지금 16일까지 백신 접종률이 20%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 현 추세를 봤을 때 사실 7월 26일쯤 되면은 등급 하향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천 부장이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향 준비 조정이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이제 다시 또 여러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만 북부 같은 경우도 타이페이 기차역 그 지하도 쪽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나왔었고요. 또 뭐 딘타이펑에서도 나왔었고요.
또 신베이시 같은 경우도 그 위주로 이제 나왔었어요. 사실 신베이시하고 타이페이시는 같이 갈 운명이에요. 뭐 신베이시 거주자가 타이페이시에 출근하고 뭐 이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확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0이 불가능하다, 완전히 없애기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 그 어렵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 두 지역, 그 대만에서 샹베이라고 부르는데 쌍베이라고 불러요. 그 쌍북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타이페이시하고 신베이시, 자 여기 두 지역의 생활 환경과 조건이 본질적으로 복잡하다, 많이 얽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0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졌는데 현부장은 아예 이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서 천부장은 이런 말을 했어요. 확진자가 0이 된다면 나도 기쁘고 온 국민이 행복할 거야. 야, 그런데 0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아. 오케이. 자, 목표를요, 코로나19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도 목표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때쯤 되면은 아마 대만에서도 코로나19는 독감증으로 여겨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다음 뉴스 잠깐 보시면은요, 대만에서 이게 작게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와중에 한 번 더 통계를 가지고 대만 당국이 그었어요. 다시 뭘 그었냐면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관련돼서 그 대만 내 확진자는 12건 뿐이었다. 자, 페루에서 유입돼가지고 확산된 케이스 12건 뿐이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대부분 변이 바이러스는 알파 변이, 영국발 알파 변이 바이러스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로이진 중앙전염병지휘센터 응급대응팀 부국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요즘 이분은 참 뜨고 있는 분이에요. 많은 여성분들이 팬이 많아요. 그래서 뭐 말하는 거 멋있다, 지적이다, 뭐 생긴 것도 멋있다, 멋있는 의사다 하면서 많은 분들, 특히 연예인도 다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나 이 사람하고 얘기 한번 하고 싶다라는 분도 있었고요. 어찌됐든 자, 로 부국장이요. 자, 지난해 10월 이후에 당국은 531건의 코로나19 사례에 대해서 자, 유전자 분석을 마쳤다라면서 그 중에 470명이 알파 변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겨우 531건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좀 웃기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적다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엄청 많아졌어요. 갑자기 그 이후 들어서요.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은 모양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대표적인 사례로 타이페이시 신이로 하면은 그 타이페이 1인이 2일대죠. 자, 여기 가족 집단 감염 사례가 꽤 나왔었고, TSMC 직원, 대만 반도체 직원 감염 사례라든가, 신베이시 공업단지, 과학단지 내 이런 근로자 집단 사례 등이 되게 많이 발견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는데, 대만에서는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많이 떴었어요. 그랬는데, 해외 유입 사례는 고작 17건, 이었고 대만의 지역감은 12건, 그래서 모두 29건이 나왔고 사실상 대만 내로 들어온 건 12건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로어 부국장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델타 변이에 감염된 7명, 자, 이건 다 해외 유입 사례인데요. 지난 7월 10일부터 16일 사이에 들어왔다. 자, 다시 말하면 그 이전까지는 뭐죠? 없었다. 거의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모두 입경 또는 격리 중에 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입경 당시에 확진 판정을 받아서 유전자 의심이 되니까 유전자를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또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이 중 7명 중에서 1명만 중증에서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6명은 무증상 경증이었다. 그래서 뭐 별거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대만의 델타 바이러스는 아직까지는 뭐 안전하다라고 당국이 한 번 더 선을 그은 셈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전염병 바이러스 통제 가능한 상황이고 주 백신 맞으면 되고 일단 영국발이 대부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증 무증상자 중에서 만약에 위험 국가에서 오지 않고요, 그냥 대만 내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증 상태로 유전자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좀 결론이 좀 보여요. 그래서 심각하지 않은 이상은 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좀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길 가다가 잡아서 변했다 했는데 경증이에요. 뭐 괜찮겠지 했는데 이 사람의 유전자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도다. 그럴 수도 있고요. 바이러스
양이 적다. 뭐 CT값 때문에 그래서 뭐 전파력이 약하다 할지언정 어쨌든 변이는 변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대만 정부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굳이 뭐 이렇게 불안감만 조성하고.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은 대만 방역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았을까. 와, 되게 솔직하다 하면서 자, 대만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한다라고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예. 자,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래서 이제 백신 예약 접종 시스템, 백신 예약 접종 예약 신청 시스템이 얼마 전에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자, 근데 이 대만인들이요, 눈치 작전에 들어간 것 같아요. 예약 신청 시스템에 백신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희망 접종 백신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모더나 백신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모더나 맞겠다, 아스트라제네카 맞겠다, 둘 다 괜찮다, 아무거나 괜찮다라고 한 그 세 가지를 고를 수 있는 상황에서 대만인 120만 명이요. 신청을 했다가 모더나로 했다가 전부 다 아스트라제네카로 바꾼 게 120만 명이라고 자 18일자 보도에서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도에서 보면은요. 18일 오후까지요. 862만 4,621명, 860여만 명이 했어요. 첫날만 해도 400만 명, 500만 명 가까이 했다가 18일 오후까지 이만큼이 860만 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자, 최초의 희망접종 백신 신청한 결과를 보면은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희망자는 35만 9천여 명으로 4.16%에 불과했습니다. 자, 반면 모더나 백신 접종 희망자는요. 46.27%였어요. 자, 그 다음에 둘 다 괜찮다고 답한 이들은요. 49.57%로 나타났어요. 자, 근데 이거 이야기는요. 대만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급이 쉽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기회가 있으면 맞고 자, 뭐 떨떠름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아유 괜찮아.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신청을 했어요. 마음은 모더나지만 그래도 다 괜찮아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언론에서 많이 해석이 된 부분은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모더나 백신 접종자 46.2% 이외에 나머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희망자하고 자, 둘 다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전부 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자, 이것만 해도 절반 이상이 이 정도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7월 11일 오후 2시부터 현재라고 하면은 18일 저녁까지요. 백신을 맞겠다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겠다고 그 변경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걸 선택했다 변경한 사람이 119만 9,562명 집계가 됐어요. 자, 이거는 거의 지금 눈치 작전으로 지금 많이 보여요. 그래서 최근 이틀 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분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먼저 맞는 게 현명하다라는 여론들이 꽤 많이 조성이 갑자기 됐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요, 대만에 일본이 기증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등에 해가지고 대만이 직구한 백신까지 다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비교적 수월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대만이 직구한 수량만 봐도 1천만 회분이고요. 지금 대만이 받아야 할 게 800여만 회분이에요. 자, 그렇게 계산만 해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남는다는 이야기가 돼요. 자, 그럼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바로 백신이 들어왔을 때 바로 내가 접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좀 희망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백신을 빨리 맞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인식이 지금 대만 내에서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지만 대만이 구매한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505만 회분밖에 안 돼요. 자, 근데 지금 100만 회분 이상이 이미 들어온 상태고, 자,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 300만 회분을 대만 사람들이 투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신청자만 봐도 300만 회분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나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지금 대만 사람이 구매한 거 500만 회분밖에 안 돼요. 받을 게 300만 회분밖에 안 돼요. 그럼 내가 맞을 수 있을지 없을지 불가능해져요. 그죠? 그럼 그 백신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아니면은 바이오엔테크 백신 맞을 수 있을까? 이것도 좀 불투명한 상태고요. 거기에 대만산 백신이 두 종류, 지금 1000회분이 있는데 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바이오엔테크 백신 맞을 수도 있겠지만 대만산 백신 지금 뭐 삼상도 통과 안 한 거 이상 뭐 긴급 사용 승인 들어간 거. 자,
뭐 결과도 안 나온 거, 자 지금 이거 믿고 맞아야 돼? 자, 이런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검증이 됐으니까 그래도 이거 맞는 게 맞다 해서 지금 이만큼이 변한 것 같아요. 또 그 외에도요, 그 백신의 교차 접종이 있잖아요. 교차 접종이 지금 대만에서 관심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먼저 맞고 나서요, 면역력을 증강을 시킨다. 면역력을 확 끌어올린 다음에요, 백신이 있건 없던 간에 조금 기간이 지나고 나서 2차 접종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분석하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나서 좀 기간이 일정 기간이 지나고 9월쯤에 그 바이오엔테크 있죠?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거 기다렸다 맞는 게 나을걸? 하면서 혼합 접종, 다시 말하면 교차 접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백신 교차 접종에 대해서는 대만 정부는 지금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백신 수급 상황으로 볼 때 교차 접종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이었죠? 6월 중하순에도 물어봤고 7월 초에도 이제 물어봤었는데 의료진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2차 접종 관련돼서는 대만 정부 기다려라. 백신 수급 없다. 그 다음 대만 정부가 내놓은 2차 접종에 대한 지침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교차 접종 관련돼서는 교차 접종이 대만에서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의사들이 이야기를 했어서 저한테 했는데 확신할 수 없다. 왜 지금까지 교차 접종을 지금 시행을 하게 되면 이건 불법이다. 엄연한 의료 불법행위고 의료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교차 접종 상황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만이 실험을 하고 있는 작은 실험이 교차 접종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2, 3개월 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험 내용들을 잠깐 보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지금 혼합 접종을 하는 방안 조합을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대만산 백신의 모더나, 대만산 백신의 바이오엔테크, 대만산 백신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런 것들 조합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소식은 슬로바키아 대만의 백신 1만 회분 기증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9월에 연이어 대규모 대표단이 대만 방문을 예정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슬로바키아라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글쎄요, 중국하고 관계가 좀 나쁘다면 나쁘고 좋다면 좋다. 좀 여기저기 하는 국가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대만하고 관계가 좀 좋아졌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 백신이 부족한 대만에 약 1만 회분 백신을 기증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그래서 주 대만 슬로바키아 대표처가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 이 내용은 5월 말경에 슬로바키아 측에서 이거를 추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갑자기 방역경보 3단계가 되고 확진자가 급증을 하니까 슬로바키아 측에서 이거를 준비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승인도 되고 절차도 있고 하면서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슬로바키아 측은요, 자, 1년 전 슬로바키아가 코로나19와 싸울 때, 자, 대만은요, 70만 장의 마스크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 40만 개, 까오슝시 시정부가 마스크 30만 장을 기부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만의 어떻게 보면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겠죠. 슬로바키아 측에서는 1만의 분을 이렇게 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왕띵이 민진당 입법위원은 이에 대해서 논평을 했어요. 자, 1만의 분량이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는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제가 감사하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만 사람들이 1만의 분 백신, 그거 가지고 자, 일본은 300만 회분 이상 주고 미국도 200만 회분 이상 줬는데, 자, 1만 회분 뭐야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그렇죠. 슬로바키아가 백신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국가도 아니고, 사실 외부에서 백신을 구매해서 없는 것 쪽에서, 없는 살림 쪽에서 주는 마당인데, 고마워해야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증인데요. 그죠?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발표가 나오고요. 그 바로 다음날 대만 외교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9월경에 이제 슬로바키아 대규모 대표단이 대만을 방문할 거다라고 그랬어요. 중국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구체적인 내용은 안 밝혔어요. 약 1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대만에 온다라고 했고요. 구체적으로 신분이라든가 이름 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2003년에 그 상호 대표적으로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다방면 협력을 이어나간다라고 하는데 아마 무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뭔가 기회가 많지 않을까 보여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슬로바키아 말고도요, 지금 일본, 미국, 슬로바키아 말고도요, 그 이전에 6월 중순쯤에 리투아니아, 발트 국가, 인구 300만도 안 되는 리투아니아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만 회분을 기증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9월까지 이제 2만 회분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 확진자가 상당히 줄었어요. 안정화가 됐고, 또 백신 접종률도 뭐 꽤 괜찮은 편이에요. 1회 이상 접종자가 뭐 44%가 넘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대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2만 회분이 어디야 하면서 감사하다, 그 외에도 토론 사이트에서 리투아니아 국가가 어디야 하면서 꼭 한번 가봐야겠네. 관광지 멋있는 것도 많네. 또 그 외에도 리투아니아산 맥주 괜찮아 마셔보라 추천도 해주고요. 초콜릿 판매점 막 이런 거 찾아서 인터넷에 공유가 되고요. 심지어 매진 사태가 일어났답니다. 백신을 보내준다니까. 자, 여기서 우리 떠오르는 거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한번 백신 보내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상상을 하게 만들었어요. 상상을 해보니까 글쎄요, 대만이 뭐 우리나라에 마스크를 보내준 것도 아니고, 의료기구로 보내준 것도 아니지만, 글쎄요, 일본도 보냈는데, 우리나라라고 못 보낼 거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또 뭐, 일본이 싫은 건 아니지만, 일본 인구수 대비 우리나라도 한 절반가량 보내주는 건 어떨까? 아니면 최소한 50만 회분 정도 한번 쏴주는 것도 좀 대만에 있는 한인들을 위해서 조금 뭔가 기도 서지 않을까? 또 그 외에도 또 한국에 대한 인식 한번 바꿔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백신 수급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죠. 예, 자, 우리 뭐 내코가 석사인데 누굴 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근데 조금, 예,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조금 주면은, 예, 뭐 우리나라 뭐 단교는 됐지만 아시아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늦게 단교한 국가 아닙니까? 예, 뭐 그런 봤을 때도 또 대만에서 옛날에 우리나라를 형제의 국가, 물론 동생 취급하긴 했지만 뭐 이렇게부터 불렀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공통점이 많은 나라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백신을 좀 보내줬으면 여유가 있다면 만약에 기증을 한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을 때 대만에서는 아마 상당히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예, 한 번 더 뭔가 또 다른 쪽으로, 다른 방면으로 이렇게 산업이 올라가는, 수출이 올라가는, 혹은 뭐 컨텐츠라든가 이런 쪽으로 올라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 뭐 농담이고요. 솔직히 마음은 그래요. 예, 마음은 해외에 있다 보니까 그래요. 좀 우리나라가 좀 잘 해줬으면 좋겠고, 대만에 좀 잘 대해줬으면 좋겠고, 조금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조금 당혹스러운 이야기예요. 당혹스럽다기보다 생각해볼 문제 같아요. 예. 먼저 뉴스를 보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만의 부부가요, 차에서 물을 마시다가 각각 15,000대만 달러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대만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차에서 물을 마시다가 벌금을 부과받았어요. 왜요? 마스크를 내렸다는 이유로요. 마스크 미착용 혐의로요. 그래서 방역 그 규정 미준수로 그 혐의로 이제 벌금을 받게 되었는데 그 사연이 아주 어이가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천모 부부는요, 자, 지난 8일에 오후 4시 코스코에 갔어요. 코스코에 장을 보고 난 뒤에 차에 앉아서 물을 마셨는데요. 둘이 이제 물을 마셨어요. 목이 너무 말라서 마셨는데 때마침 경찰이, 자, 창문을 두들겼어요. 똑똑똑똑. 자, 창문을 내렸죠. 물 마신 현장에 딱 걸렸어요. 딱 걸려가지고 이제 경찰이 내리세요. 차에서 내려서 다 벌금 딱지에 사인하라고 내리라고 명령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남자 억울하죠. 더워 죽겠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대체 어디서 물을 마시란 말이야. 그래서 내 차에서 물을 마셨는데, 마스크를 내렸다는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게 생겼습니다. 자, 1인당 3,000대만 달러, 12만원씩 벌금을 부과받게 생겼어요. 억울하죠? 그래서 그랬는지 자기를 보호하고자 핸드폰을 들고 전 과정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동영상 촬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경찰 얼굴도 찍히고 뭐도 찍히고 상황이 찍혔습니다. 자, 경찰이 열받았죠. 나를 왜 찍어? 자, 그러면서 나를 찍지 말라, 당장 꺼라,
막 이런 거세게 경고를 합니다. 동영상을 보면 거기에 막 나와요. 자, 당장 꺼라! 하면서, 자, 막 힘차게 경고를 해줘요. 자, 아랑곳하지 않고 찍습니다. 자, 그러자 화가 난 경찰이 무슨 짓을 했냐면요. 자, 벌금 고지서에 명시된 그 벌금 금액을 고쳐버렸어요. 15,000 대만 달러로요. 자, 15,000 대만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60만원 돈이고요. 이 60만원 돈은 대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부과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그래서 3,000NTD가 최소 금액이라면 최대 금액은 15,000 대만 달러예요. 자, 졸지에 최소 금액에서 최대 금액으로 변했어요. 거기에 2명분을 때려서 120만원, 즉 3만 대만 달러를 때려버렸어요. 어이없죠? 자, 그래서 이 분은 나중에 대만 언론에다가 이렇게 고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제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대만병의 수입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자, 이 와중에 서민의 돈을 강탈하려는 이런 경찰의 법 집행, 이런 단속행위는요, 너무 지나치다, 라면서 언론에 하소연을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대만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착용 여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잖아요. 그럼 보통 턱스크를 하고 담배를 피우는데, 자, 이것도 걸렸다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자,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피우다가 걸렸어요. 자, 이런 경우도 꽤 많았고요. 자, 그 외에도 음식물을 먹다가 걸린 경우 또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이거를 피해서 정말 숨어서 음식물을 드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그 배달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식사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길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공원에서도 못 먹어요. 사람이 있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CCTV가 있는 거 이런 데 다 피하세요. 피한 상태에서 뭐 주차장이라든가 차 앞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몰래 숙여서 식사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여기에 대한 마스크 단속을 하고 있어요. 자, 또 하나는요. 최근에 이제 야시장, 대만에서 야시장이 좀 풀리기 시작했는데, 이 야시장에서 지금 취식을 못하게 했거든요. 방역 문제로.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대만 사람들이 야시장 인근에 가서 앉을 수 있는 데에 가서 공원이라든가 어디 안 보이고 어디 어둑어둑한 데 가서 취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또 대만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아마 단속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물 먹다가, 자차에서 물 먹다가 이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뭐 완전 공산국가야, 이거? 중국이야? 완전 뭐 중국 따라하네? 뭐 대륙만 아니지 섬이지 뭐 중국이네? 이런 분도 계시고요. 또, 방역을 위반했으니 당연히 지켜야 될 건 지켜야지. 이러면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상황을 또 생각해보면은 내 차 안에서 물을 마셨고 옆에 있는 사람은 나와 동거하는 부인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물도 못 마셔? 그러면 뭐 목말라 죽으란 얘기야? 그쵸? 더워 죽겠는데.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더 재미난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녹화도 하려고 하고, 뭐,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뭐, 의견이 있으면은 많이 남겨주시고요. 재미난 정보라든가 뭐, 제보가 있다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대만은 지금의 류정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